나는 특히 혼다 기업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의 성공담을 좋아한다. 규모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혼다 기업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결단과 정열적인 소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1938년 혼다는 학생이었다. 그는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 첫 작품인 피스톤 링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요타 자동차에 그것을 납품하려고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작업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항상 자신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아내의 귀금속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했다. 드디어 피스톤 링을 생산하여 도요타 자동차의 시제품을 보여주었지만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 2년 동안 기술을 더 연마하기로 결심했다. 학교에서 그의 첫 시제품을 본 강사와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혼다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자신의 목표를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마침내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계약을 따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행동을 취했으며 잘 되어가는지 점검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방법을 바꿔가며 계속했기 때문에 그의 정열과 믿음은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쟁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시멘트조차 구입할 수 없었다. 그가 거기서 포기했을까?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인가를 곱씹으며 화를 내고 있었을까? 자신의 꿈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다시 경험을 활용하기로 하고 또 다른 전략을 짰다. 그와 직원들은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해서 공장을 지었다. 전쟁 기간 동안 그 공장은 2번이나 폭격당해서 시설의 중요한 부분들을 잃었다. 혼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미국 전투기들이 버린 보충 연료용 가솔린 깡통을 모았다. 미군 전투기들이 당시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재료를 공급해주곤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트루먼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농담하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 후 이번엔 지진이 공장을 덮쳤다. 그는 결국 피스톤 생산 공장을 도요타에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분명히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정열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전략도 갖고 있었다. 그는 과감한 행동을 취했다. 자신의 방법을 바꾸어가며 계속했지만 아직도 얻으려던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전후 일본은 엄청난 석유 부족을 겪었다. 혼다는 가족을 위해 차를 타고 양식을 사러 갈 수도 없었다. 좌절에 빠진 그는 아이디어를 내서 자전거에 작은 모터를 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사람들이 모터 달린 자전거를 구입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그때를 이용해 모터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씩 생산했다. 나아가 자신이 발명한 모터 달린 자전거에 쓸 모터를 생산할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본이 없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일본 전역에 있는 1만 8천여 개의 자전거 점포에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설득하기로 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발명품으로 기동력을 늘리면 일본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본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자전거는 너무 무겁고 덩치가 커서 소위 자전거 광들만 구입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볍고 작은 오토바이를 만들었다. 그는 새 오토바이를 슈퍼컵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것은 하룻밤새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천왕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 오토바이를 유럽과 미국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수출하였고 이어 1970년대에는 자동차를 수출해 유명해진 것이다. 현재 혼다 자동차는 미국과 일본의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미국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도요타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을 따돌리고 있다. 진정한 결단의 힘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긴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것이다. 혼다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꿈을 포기하게 될 때 끊임없이 과식하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데 빠지는 것처럼 삶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도전들은 단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하루아침에 결판나는 일이 아니다.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은 모두 작은 결단 때문이다. 이를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계속 인내를 갖고 해내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자신의 심리적 감정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성공은 작은 결단들을 내린 종합적인 결과로 얻게 된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결단, 공헌하기로 한 결단,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양식을 주기로 한 결단, 이 모든 작은 결단들이 성공이라는 인생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단기적인 생각만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적 위기는 우리가 내린 결단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금융기관의 부정행위, 무역 불균형, 재정 적자, 교육 문제, 마약과 알코올 문제 등과 같은 모든 사회적 위기 현상들은 단기적 사고의 결과이다. 이것이 커지면 나이에 갈아 증후군이 되는 것이다. 강줄길을 따라가며 흥분해서 바로 눈앞에서 부딪힐 것 같은 바위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저 멀리 있는 폭포는 생각지도 못해 결국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너무 순간적인 만족에 사로잡혀서 결정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곤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텔레비전 광고, 음악 전문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순간적인 만족에 중독되어 있다. 따라서 생각하고 외우고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패스트푸드, 즉석 푸딩, 전자오븐에서 구운 과자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비만 아동들이 생겨났다. 경제계에서도 이런 단기적인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엑손 발데즈 공장의 참사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단 하나의 작은 결단으로 피할 수 있었다. 엑손 전유 회사는 기름 탱크들을 이중으로 감싸서 충돌할 때 기름이 새는 것을 막도록 결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유 회사는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충돌 사고 후 기름이 새어 나와 알래스카 주변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엑소는 경제적인 피해 보상으로 11억 달러라는 거액을 지출하게 되었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결단은 살아가면서 내리게 될 다른 어떤 결단들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정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고통을 겪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극도의 개인적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이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더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렇게 빨리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22살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잘못 결정했고 누구도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는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완전히 파산해 집도 없었기 때문에 셀프 클리닝 세탁소에서 잠을 잤다. 그를 지탱하게 해주던 오직 하나의 존재인 여자친구마저도 떠나버리자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었다. 그렇게 예쁜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살 직전에 자신에게 남은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자살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다시는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그 외 어떤 문제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해서 결국 원하던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그가 바로 빌리 조엘이다. 수백만 팬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슈퍼모델 크리스티 브링클리와 결혼한 이 사람이 자신의 음악 수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과거의 여자친구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지 못할까봐 시리에 빠졌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성공과 행복의 표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빌리 조엘은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결단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할 것인가, 그 일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올렸고 새로운 믿음으로 강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략들을 실행했다. 내가 극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준 믿음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이다. 신이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 그것이 곧 신의 거절은 아니다. 가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인내하며 계속하면 장기적으로는 매우 가능성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은 계절의 변화와 같다. 인생의 모든 일은 뿌려서 가꾸고 거두고 쉬고 다시 시작하는 순환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겨울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다가오는 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겨울은 동면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썰매나 스키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 계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그것을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떨까?